근데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조선시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머리 좋다고 하면 돼. 남은 색깔 빠가고 한국 사람들의 머리가 평균적으로 높다. 난 이게 더 달콤한데. 우리 조회수 떨어지는 국뽕. 우리가 잘해. 한 번만 빨자 국뽕. 한 번만 빨자. 자, 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뇌피셜 그놈 142화 시작합니다. 네, 자 오늘도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원 교수님, 역사 속 그놈의 심리분석가 배상훈 교수님, 오창석 작가, 박가영 아나운서 함께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녹화 기준으로 어제, 네. 그제 눈이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네. 첫눈인데 폭설이 왔습니다. 네. 이런 경험은 처음인 것 같아 나는. 네, 진짜 많이 왔고 117년 만에 최대 폭설이라고. 그쵸. 이거 진짜 117년 전에도 기록은 있겠구나. 기록 나와 네. 있습니다. 어. 나와 있습니다. 그때도 그러면 강설량을 체크를 했나? 하죠. 그럼요, 하죠. 다 하죠. 다 예. 하죠. 네, 합니다. 저희 뭐 했잖아요. 치고기로 했나요? 아니 117년 전이면은 그래도 네. 조선 말이고 이제 네. 어느 정도 근대화에 대한 그렇죠. 그런 것들이 네. 있었기 때문에 네. 조선에서 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 네. 외국에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했었던 것도 있을 것이고 기록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국가 차원에서의 제설 작업 이런 것들 그런 건 이제 한 지 얼마 안 됐죠. 아. 네, 그건 이제 해방 이후인 네, 눈 오면 그냥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는 그냥 집에 있었겠다. 집 앞마당만 좀 쓸고. 그죠? 아닌가요? 아니 그럼 맞죠. 그렇죠. 그렇다고 뭐 어디 뭐가 나거나 눈싸움 정도 했겠죠. 눈싸움 정도. 호랑이 했겠죠. 민가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거 많이 내려왔습니다. 네. 호랑이는 민가로 배가 많이 고프니까, 내려왔지. 배가 고프니까. 뭐 잡아먹을 게 없으면 궁궐에도 내려와요. 호랑이가 호랑이는 기록이 궁궐에 있어요? 있죠. 네. 네, 궁궐에 내려왔던 기록도 있습니다. 무섭다. 네. 아니 호랑이한테 잡혀먹은 사람 숫자가 꽤 되더라고요. 네, 아유 그때 호랑이는 그게 호환이잖아요. 많아요. 네, 호환이라고 무서워요. 그러잖아요. 예. 호환 마마 보면서 네. 마마 전쟁들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어요. 그렇죠. 나오잖아, 비디오에. 나이가 또 나이만큼. 가영이도 그 비디오를 봤구나. 그럼요. 그 애니메이션으로 된 경고 네. 영상. 네. 공부를 안 하고 그런 걸 보고 그 불법 복제 비디오 네. 관련된 영상이었거든. 꼭 그거 그 비디오에 그게 붙어 있어. 그게 불법이야. 근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지도 높은 애니메이션일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서 보면 호랑이가 애기 맞아요. 애기 보자기 물고 가거든요. 진짜 물고 가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폭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함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큰 사고 없으셨기를 좀 바라 봅니다. 저희 오늘 주제가 영어예요. 네. 대한민국에서 이 한반도에서의 영어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네. 이 궁금증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오늘 해보도록 할 텐데 각자 그 대학 입시 때 영어 성적 기억나십니까? 납니다. 저는 입시 때 좀 납니다. 저희 때는 그 등급이었어요. 등급이었죠. 등급이죠. 점수도 저희 있었지만 때는 등급. 점수였지만 네. 아랄 분들은 네. 등급이었죠. 네. 네. 등급은 기억납니다. 전 영어 점수가 제일 낮았는데 영문과를 갔어요. 한이 대가. 그런 상관없지 않나요? 어차피 합산해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 때는 뭐 이렇게 따로 등급을 매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네. 총점으로 해가지고 아마 했었기 때문에 저는 얼마 전에 그 제가 처음 수능 봤을 때도 400점 만점이고 그 다음에 재수할 때도 400점 만점인데 제가 헷갈려서 모의고사를 200점 만점으로 봤던 기억 때문에 첫 번째 수능을 제가 200점 만점으로 착오를 해가지고 방송에서 얘기했더니 댓글에 나이 뭐 논란부터 시작해가지고 너 몇 살이냐 이 새끼야 시작해가지고 야 그거 한번 착오했다가 욕을 사가지고 먹었어요. 내 수능인데 헷갈릴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게 몇 년 전인데 벌써. 자, 고3 때도 400점 만점, 재수할 때도 400점 만점이었는데 영어가 80점 만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저희는 100점 만점. 저희 100점 만점. 100점 만점. 제가 80점 만점이었는데 반타작 했나? 반타작도 못했던 걸로 기억나요. 저는 명확하게 기억합니다. 점수까지도. 오. 네. 저 79점 받았어요. 79점. 어. 100점 만점에 진짜 못해. 저 영어를 지금도 한이에요. 저는 이한이 지금 그 학원들 네. 뭐 줄넘기 뭐 다 예체능이거든요. 네. 유일하게 학원 하나 보내는 게 영어입니다. 영어. 그거 배우는 한이 돼가지고. 제가 한이 돼가지고 아. 영어를 너무 못했었던 게 와 지금까지도 한입니다. 79점이면 그렇게 못하는 건 등급 많이 안 아니잖아요? 낮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니요, 제가 3등급이었는데 제가 그거 2등급 받았으면 학교가 달라졌었어요. 그게 한이에요, 한. 저도 수능 그 처음 보고서 점수 체크하는데 3교시 그러니까 수탐 2까지 채점을 했는데 역대급 성적이 나온 거예요. 야, 나 대박 났다 이번 수능. 대박 났다. 그리고선 외국어 영역
이제 채점을 했는데 와 나 풀 때는 되게 자신감 있게 풀었거든요. 네. 너무 눈에 다 보이는 거야. 그죠. 근데 그럼 보통 점수 안 나오는데. 심지어 내가 이해했던 지문이랑 전혀 다른 내용이더라고. 맥락이 달라. 완전 다른 내용이더라고. 어쩐지 너무 거침없이 막 촥촥촥 내려갔거든요. 반타작 겨우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 마음만 즐거웠던. 풀 때 오야. 너무 잘 보인 내용이 막 너무 잘 들어오는 거야. 근데 완전 완전 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 하나 틀렸습니다. 이야. 학력고사. 학력고사. 편하다. 근데 고대 가려면 영어 정도는 뭐 네. 만점 아니면 하나 틀려야지 뭐. 불편하네요. 진짜 아, 불편하다. 네. 스피치도 좀 되십니까? 스피치 못합니다. 역시. 그러니까 그거 유학 가려고 이제 나중에 토플하고 GRE 보는데 저희는 뭐 점수 높이는 그 기법을 알려주니까요. 네네. 뭐 제 기억으로는 토플이 610 정도 됐는데 네. 이제 그걸 그 정도 봐야지 이제 가서 장학생 되고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어차피 그쪽으로 안 갔으니까. 어. 네. 아 너무 저는 겸양도 좀 꼴보기 싫네요. 교수님, 야, 내가 싫어? 아닙니다. 예. 아니 저도 이게 대학교 졸업하려면 그 토익 점수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아시죠? 근데 제가 그 점수가 안 나와서 토익 기숙학원까지 다녔던 토익 기숙학원도 있어? 기숙학원 막 있어요. 맞으면서 하는 거야. 아니 박가영 씨가 학점이 4.3이에요. 네, 근데도 토익이 제가 안 영어를 나왔어? 못해요. 그래가지고 아 여기 다 교수님 빼고는 다 하자가 영어 깡이들 아. 영문과지 않습니까? 저는 전공 수업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영어 시험을 친 분은 여기 지금 가장 그리고 최근에. 호주 워킹홀리데이. 그러니까 들었어요. 유학 갔다 오신 분은 그러니까 유학과 워킹홀리데이 다른 겁니다. 무슨 학교를 다녀야 유학인 거지. 사실 네. 우리 작가가 각자 영어 능력 테스트를 위해서 네. 미션을 준 게 있거든요. 예. 이거 하나하나 뻔할 것 같은데 연말 계획을 영어로 얘기해 보시오. 네? 연말 계획을. 네. 아예 못합니다. 아예 못해요. I just stay in my home. home. 콕. 자 우리 그 고대 I have no plan. 잠깐만. 고대 출신 연말 계획이요. 연말 계획 한 문장씩만 해봅시다. 한 문장씩만. 연말 계획. 노 플랜. 야, 그래도 문장으로 만들어봅시다. 문장으로. 아이 써야죠. 아이. Have no plan. 아이 다음에 뭘 써야 I 될까? have no plan. 윌 써야죠. 윌. 아, 윌. 아이 윌까지 써야 되잖아. 윌. 예. 그다음 뭘 써야 되지? 뭐 할 건지에 따라 다르겠죠. 시도는 해봐. 동사는 아 근데 전 진짜로 문제가 있는 게 저 어릴 때 can you speak English를 do you speak English라고 한 적 있거든요. 근데 친구가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게 야, can you야, do 아니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제 그 마음에 상처로 남아서 그래서 영어를 안 했다고? 거짓말. 근데 하기에는 두도 맞거든요. 두도 해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쪽을 줘요. 진짜로 말 못하게. 영어 못하는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죠. 네. 그런 일은 진짜로. 아니죠. 저 아직까지 마음에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걸 그거 그것 때문에 아니야. 12년을 공부했다는 게 그걸로 12년을 공부했다는 건 너무 좀 길지 않습니까? 시험을 몇 번을 치는데 물론 못할 수 있지. 못할 수 있는 것과 그것 때문에 안 했다는 건 좀 다른 거죠. 자, 워킹홀리데이 살아있는 영어로 한번 그래. 들어봅시다. 연말 계획. 액션 호주 잉글리시. 계획. 호주 영어로. 호주 영어로 해줘. 호주 영어 어딨어? 발음. 네, 호주식 발음. I have no plan 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아, 플랜이 없어요? 플랜이 없습니다. 네. 자, 딱히 뭐 떠오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자, 작가. 내가 아시당초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랬지. 아 이게 진짜 문제였어? 아 이게 문제였어요? 네. I will sex with my wife. 유일하게 완성했다. 아 이거 맞는 말인가? 아 이거 문법에 맞는 거. 우리 아무도 몰라. 맞는 말. 섹스를 섹스로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사로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섹스는 온 아니요? 아 온이에요? 온은 아, 그래요? 온이에요? 올라타다. 아 제가 알기로 저런 식으로 쓰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치사의 용법을 아니 얘기하니까. 근데 이거 문제를 내고 답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니 나는 무슨 영어 시험을 친다고 하길래 뭐 문제와 답안지가 있는 줄 알았지. 항상 이렇게 지필 시험에 대한 압박. 네.
네. 말하기 시험도 치긴 치는데 굳이 이거를. 근데 이게 요즘 저도 사실 극가라로 쳤거든요. 네. 영어 수능 영어 시험은 저는 영어를 못 하는데도 그래도 70점대로 꾸준히 받았던 건 국어는 잘했어요. 근데 이게 영어 단어만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영어 그게 능숙하다고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는 결국은 어학이에요. 어학 언어. 저는 극가라로 거의 풀었었던 게 있어서 네. 요즘도 영어 교육을 시작할 때 영어 학원이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이한이 보니까. 한글을 먼저 빠삭하게 하고 한글 문법을 먼저 익히고 난 다음에 오라고. 이게 안 되면서 영어가 들어가면 네. 뭐 나중에 뭐 원어민이랑 대화하고 이러는 그런 거는 잘할 수 있겠지만 시험을 치는 거는 결국은 한국어부터다. 네, 그거가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을 잘하려면 한국말을 잘 알아야 돼. 네, 맥락. 이거 되게 좀 슬픈 얘기인데 저는 영어 1등급이었거든요. 이야. 근데 수능을 하면 왜 조졌냐? 저 언어 영역 5등급이었습니다. 말과 글로 먹고 살거든요. 제가 또 잘하는 거라. 언어 영역 5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과이기 때문에 언어 플러스 외국어 하면은 가산점 10%를 줬어요. 그 당시 전형이 문과 중에 언어 외국어 플러스 해서 10% 받는 게 외국어 더하기 수리보다 낮아요. 그래서 나는 문과인데 외국어 더하기 수리로 넣었습니다. 다. 굉장히 슬픕니다 이거. 그래서 이게 어학이긴 한데 나같이 약간 한국어 빠가들은 안 돼. 근데 작가야.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인생이 너무 얼마나 슬픈 겁니까? 저는 수능 점수대로 갔거든요. 네. 저는 사탐. 수능 점수대로 간 거겠죠, 당연히. 아니 그거대로 직업을 선택했다고. 저는 사탐 학교에서 1등 했어요. 사탐. 200점 만점에 저 딱 하나 틀렸거든요. 1점짜리 하나. 그걸로 해서가지고 그게 다 그 역사 관련된 과목들이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걸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선택해서 역사 근현대사, 네. 지리사 세계사 지리 있었고 윤리 있었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런 느낌. 저희 사탐 4개를 50점 4개 이렇게 해봐가지고.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수능 점수랑 언어 영역 때문에 전 대학 갈 수 있었거든요. 다른 거 다 보통이거나 보통 이하인데 그나마 언어 영역 점수는 계속 잘 나와가지고 만점도 받았고 한번. 부러웠어요. 언어 영역 잘 치는 사람들이. 아마 난 내 의견대로 내 마음대로 답을 쓰니까 답이 안 됐던 것 같아. 근데 언어 영역은 확실히 어렸을 때 책을 좀 많이 읽은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지문 읽는 속도 같은 것들이 좀 나오려면 어렸을 때부터 독서력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저 어렸을 때 책 한 권 안 읽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추리 소설만 미친 듯이 읽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읽기 훈련은 그때 좀 된 것 같아. 그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만화책이라도 저는 손에 쥐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말하는 거 좋아하지만 듣기 영역 정말 잘 칩니다. 듣기를 잘 쳐요. 듣기를. 토익도 855 있었는데 그 토익이 495점이거든요. 네. LC 듣기 475점. 하나인가 두 개인가 틀렸어요. 근데 그럼 뭐죠? 다 빼면은 리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국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리스크야. 국어가 안 되는 거니까. 듣기만 하는 거 듣기만 그냥. 이번에 최근에 쳤던 탭스도 듣기만 폭발력인 점수로 나머지 거를 그냥 커버치는 거예요, 그냥.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어 관련해서 좀 뭐라 그럴까 이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수학 다음으로 제일 좀 꺼려하는 과목이 영어죠. 네. 영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 이렇게 영어가 미친 듯이 영어를 함에도 영어 성적과 영어 두려움에 떨게 되는 그 역사적인 이유가 오늘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다 있습니다 오늘. 자, 한번 제대로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광고 갔다가 오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뭇거뭇 변색되고 두꺼워진 손발톱, 거칠거칠 약해진 손발톱, 울퉁불퉁 파고드는 손발톱을 가지신 분들 모두 주목해주세요. 9년 연속 미국 판매 1위, 한국에서만 150만 개 판매 돌파, 네이버 3만 리뷰, 국내외 임상으로 검증, 특허받은 성분 아마존 1위, 믿고 쓰는 캐라셀 브랜드입니다. 자, 그런 캐라셀에서 만든 캐라셀 패치 제품인데요. 캐라셀 패치는 사용법이 정말 간편합니다. 문제성 손발톱에 붙이고 8시간 주무시면 관리 끝인데요. 노랗거나 두꺼워진 손발톱은 전부 밀어내고 깨끗한 발톱이 자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효과가 눈으로 보이니까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손상된 손발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은 돈 아끼신다고 더 관리를 못하십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께 캐라셀 패치로 건강한 손발톱을 선물하세요. 캐라셀 패치였습니다. 네. 네. 자, 캐라셀 패치 늘 말씀드리지만 오랜 또 이게
뭐라 그럴까 이 집안일로 인해서 손발톱이 많이 망가지셨는데 포기하고 지내시는 어머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어머님들께 효도 선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머님들은 이제 설거지 같은 거 많이 하시고 걸레질 하다 보면은 손에 물 닿는 일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톱이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이 건조해지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커러셀 패치 관리하기 너무 편하게 딱 붙이시기만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나 편하게 또 손발톱 관리하실 수 있다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손톱은 보이는 부분이라 그래도 기본적인 관리를 좀 하시는데 남자분들 보면 발톱 엉망이신 분들 되게 많아요. 진짜요? 나도 발톱은 진짜 그렇게 예쁘진 않거든요. 그나마 새끼 발톱은 거의 없었는데 케라셀 패치 때문에 겨우 재생시켜가지고 이제 좀 발톱 다 어지긴 했습니다. 그거 보여주신다고 했잖아요. 아 그래도 이제 발톱을 방송에서 보여드리긴 했죠. 제품을 사실까요 과연? 그러니까 이제 나는 옛날의 모습을 아니까 그거보다 많이 나아졌다라고 생각해서 좋아하는 거지만 발톱을 뭐 그래도 이게 보시기에 기분이 안 좋을 텐데. 자 케라셀 패치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발톱 건강을 위해 꼭 사용해 보세요. 케라셀 패치였습니다. 지인이 가입해달라던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는데 과연 보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부모님이 물려주신 오래된 보험, 요새 질병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또 자꾸 갱신되는 보험, 이 모든 보험들 보험장터에서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장터 통해서 보험점검 받으면서 보험료를 10만 원 이상 줄이셨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요즘에는 할인형 보험이 많아져서 보험료 할인을 꼭 챙겨야 한다고 합니다. 30% 가까이 할인율이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꼭 점검 받아보세요. 똑같은 보장인데도 30% 비싸게 보험료를 내실 수는 없습니다. 한 보험사에 소속되어 있는 설계사는 그 회사 상품의 좋은 점만 얘기하고 판매를 하는데, 보험장터는 여러 개 보험사를 비교해서 나에게 딱 맞는 보험을 가장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니까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담 전화는 전화 1544-5788,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간편하게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거나 인터넷 보험장터 한글로 보험장터라고 치시고 .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나 팟빵은 URL로 바로 연결됩니다. 네. 자, 보험 장터입니다. 새로 보험 가입하실 분들은 무조건 보험 장터를 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그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시면 일단 다른 회사랑 비교 평가가 불가능하고요. 보험회사에 유리한 약관으로 되어 있는 제품에 가입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한 최적화된 보험을 가입하고 싶으시면 무조건 보험장터를 통해서 가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랫동안 넣었던 보험인데 뭔가 좀 다시 한번 리뉴얼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상담 가능하십니다. 자, 1544-5788, 1544-5788 보험 장터였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한국인은 언제부터 영어를 썼을까입니다. 자, 이 어떤 내용부터 좀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언제 영어는 아무래도 뭐 조선시대 말기부터 하지 않았을까요? 네, 일단 처음으로 접촉했었던 기록이 남아 있는 게 있어요. 부산에 영국 함선이 한번 넘어온 적이 있었는데, 먼저 일본, 그때 저번에 대항 시대 다 했잖아요. 이민이 16세기, 17세기 되면 아시아를 다 돌아다니니까 조선에 옵니다. 18세기 말부터 조금씩 보여요. 근데 이제 19세기 초에 부산으로 이렇게 딱 왔는데 그냥 굉장히 단촐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이게 조선 측 기록이에요. 근데 영국 측 기록은 뭘까요? 똑같습니다. 저들의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리고 기록되어 있는 게 조선이 아마 영어를 공식적으로 처음 접했을 때의 기록입니다. 근데 물론 그 전에도 있긴 있었을 거예요. 뭐 난파선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 또 하멜 편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물론 하멜은 네덜란드 사람이지만 와가지고 별의별 얘기 다 해봤겠죠. 네덜란드어도 써보고 일본어도 막 써보고 영어도 써보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공식적인 기록은 이제 19세기 초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영어가 사실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저희는 좀 살펴봐야 돼요.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바로 됐다고요? 네, 조약을 맺어야 되는 시점. 영어를 쓰는 나라들과. 그럼 여권이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그 여권 할 만한 사람도 없을 거 아니야. 여권 할 만한 사람
미스터 선샤인 보면 이완이 그렇지. 김희성 배우가 네. 그거 보면서 앞으로는 미국이고만 이렇게 네. 하는 사람들은 있었겠지만 네. 배울 데가 없어요. 학교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언어라고 하는 공식적인 어떤 단어라고 하는 게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요. 조약이라는 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쓰면은 진짜 큰 이익이 얻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쓰면 완전히 손해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완전히. 이 자체가.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일단 강화도 조약으로 그 이제 일본과는 맺었고 네. 그 다음으로 맺는 게 미국이에요. 또 네. 하필이면 미국이랑 맺어야 돼요. 네. 미국이랑 맺어야 되는데 일단 영어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한국 측 조선 측 책임자가 이제 김윤식이고 이제 이 김윤식이 뭔가를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그 사람들이 청나라 사람. 그러니까 이중 통역을 하는구나. 네. 그 청나라 사람한테 이걸 조금 중간에서 조금 한번 번역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마건충이라는 사람이 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약은요 단어 하나 그죠. 이게 어마어마한 큰 차이입니다. 뭐 지금 뭐 당장에 그 조약의 중요성이라고 한일회담 네. 그렇죠. 해석 가지고도 지금도 논란이 지금도 논쟁입니다. 지금도 논쟁. 이거 하나로도 엄청 그건데 네. 이게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 마건충을 가운데 두고 네. 옆에서 조선 측 사람이 필담으로 해요. 보통 그 중국이랑 그 회담할 때는 이제 중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조금 있긴 있지만 네. 여기 이제 조선 측 책임자로 있었던 사람이 중국어를 막 엄청 또 능통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한문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필담으로 합니다. 쫙 글로 써요. 그렇으면 옆에서 마건충이 딱 보고 미국 사람들한테 영어로 전달해주는 네. 이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너무 불안할 것 같아. 사실 우리나라의 이익을 이 사람이 중간에서 그러니까요. 좌지우지할 수 있잖아. 당연히 좌지우지를 하고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때의 그 청나라는 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음.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그런 조공책봉 관계를 벗어나서 네. 이 중화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네. 식민지라고 하는 걸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단계에 있을 때 하필이면 또 이 조약이 있었어요.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단어 하나하나에 좀 자신들 독립국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싫은 거죠. 그렇죠. 그런 단어들을 자꾸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히 미국이 그걸 계속 안 받아들입니다. 미국도 그 속내를 알고 있었구나. 당연하죠. 이거는 조선 측에서 이렇게 까지는 조약을 할 그렇지. 리가 없는데 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도 중간에 있는 청나라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야, 니네 이거 잘 한 거 맞아? 독립국을 원하는 것 같은데? 아니, 얘네 나라 원래 우리랑 아빠 아들 사이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조약이 엇박자가 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 조약은 체결이 되지만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1882년에 체결이 되지만 조건을 답니다. 5년 뒤. 네. 5년 뒤에 조선이 영어를 할 수 있게 되면 재계약한다. 이건 너무 비참하다. 비참한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중국 같은 게 물론 중국도 아편전쟁 이후로 깨지고 그렇지. 발리고 하면서 학교가 생긴 거고 일본 같은 경우도 미국과의 불평등 조약이 그렇죠.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깨지고 자빠지고 하다가 영어 교육을 시작한 거긴 합니다만 네. 조선 너무 늦었어요. 이미 일본이랑 중국에 비해 영어 교육 자체가 30년 가까이 늦은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미국이 한국어를 할 수 있게 되면 다시 계약한다. 요거 걔는 안 되죠. 그게 미국은 그럴 리가 없고. 장난칩니까? 미국이 한국어 배우겠어요? 미국에서 와 있었던 그 조선에 들어와 있었던 선교사들 한국어 못 합니다. 끝까지 영어만 썼어요. 네. 아니 근데 이거는 물론 지금까지도 그런 정서가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놀러 오면 한국 사람들은 최대한 그 나라 말을 써주면서 막 맞아. 영어를 쓰면서 소통을 해주려고 하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놀러 오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좀 그러니까. 준비를 해와야 되는데
이건 이제 이분들은 놀러 온 게 아니라 뜯어먹으러 온.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런 약간 그런 어떤 생각이. 생각 어떻게 보면 약간 사대주의적인 생각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착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손님 접대를 해야 생각해보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우리는 생각해보면 미국 가면은 되게 영어를 애써서 쓰려고. 그러니까 반대로 되잖아 우리는. 네. 근데 자격지심이에요. 공용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베트남 사람은 우리 길거리에 간다고 해서 베트남어를 하려고 노력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영어가 어떻게 보면 보편하게 많이 쓰다 보니 어떻게든 영어로는 그러니까 네. 그 영어 패권주의가 아직까지도 오고 있죠. 있다. 네.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겁니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년간의 그 유예 기간, 유예도 아니죠. 일단 조약은 맺어놓은 건데 네. 나중에 니네 영어 잘했게 되면은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정도예요. 어. 바로 이제 영어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당장에 학교를 만들기는 어려웠고요. 요 무렵에 일단 일본으로 시찰단을 보내게 되는데 이 시찰단이 본 게 영어 학교인 거예요. 근데 이거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갔었던 시찰단 가운데 네. 육일준이랑 윤치호 같은 네. 아직 2달 안 했구나. 윤치호도 안 했죠 저희. 네. 네, 윤치호 육일준 같은 급진계아파 이 사람들이 영어의 중요성을 좀 빨리 깨닫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윤치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네. 윤치호 일기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적 있나요? 파묘의 주인공 차용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박영희요. 같은 요. 교자 돌림이잖아요. 갑신정변. 맞아요. 네. 그 급진계아파. 네. 윤치호 같은 경우는 이 영어를 배우고 난 이후부터 네. 여러분들 영어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영어학원 선생님이 옛날에 다 했던 얘기예요 이거. 뭐죠? 단어 아닙니다. 영어로 일기 써라. 윤치호 일기는 영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읽었을 리가 살아있네. 하나 배워가지고 이제 그 왕 뒷담화 쓴 거 아니고 영어로 그런 것도 많아요. 니못 알아보제. Our king is dumb. 그게는 안 돼 있는데. Fucking stupid. 근데 진짜 이 윤치호가 썼던 영어 보잖아요. 네. 굉장히 고급입니다. 그래요? 영어 굉장히 스킬이 좀 잘해요. 있어요? 스치 이게 이디엇. 이렇게. 퍼킹했어. 아이씨. 갱스터는 아니고. 어디서 이상한 것만 배워가지고. 네. 이게 오해예요. 요 시기 때 네. 1910년 이전에 영어를 배웠었던 지식인 엘리트들의 영어 네. 수준은 원어민한테 직접 배우기 때문에 엄청나게 수준 없어요. 굉장히 영어 잘합니다. 그러니까 좀 배운 사람한테 배웠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때 물론 날고기는 천재들이에요. 자 여기서 조금 그거 밑밥을 깔아야 되는 건 네. 지금부터 얘기해가지고 영어도 잘하고 영어 교육받고 이런 친구들은요 거의 대부분 과거 공부하던 최상위층. 친구들이고 최상위층이고요. 지금 뭐 유길준 뭐 이런 분들 기본적으로 과거 급장. 그러니까 그 하나 던지면 10개 아는 그런. 그렇죠. 네. 그렇지만 영어가 굉장히 능숙했다. 대단하네. 네, 일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82년에 김옥균이 일본에 사신으로 와서는 나를 보고 일본말만 배우지 말고 영어를 배워야 일본을 경유치 않고 서구 문명을 직수입할 수 있다고 권고하므로 영어를 배우기로 결심하였다. 1883년 1월부터 5월까지 5달 동안 매일 1시간씩 했다. 그때의 조선으로 나오는 미국 공사 푸드 씨가 영어 통역을 구하니 응낙 아니할 수 없었다. 미국 공사 통역이 되어 미국 군함을 타고 제물포에 하륙하여 서울에 들어왔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공부를 하루에 1시간씩 매일 한 거예요. 뭐 암기력의 천재들이니까 뭐 1시간만 해도 아니 근데 되겠다. 뭐 교재가 따로 있고 이러진 않았을 거 없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교재 같은 거 그러니까. 없습니다. 일본어 교재죠. 일본어는 할 수 있었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4개 국어는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중국어는 말은 안 되지만 필담은 필담은 되고 네. 일본어는 배우니까 일본어 가가지고 일본어 이제 배운 네. 거고 일본어로 영어를 배운 겁니다. 지금 대단한 저 내용이 영어로 쓰여져 있는 거잖아요. 어, 읽어주신 내용이. 이거는 구격된 건데 아마 윤치호 일기가 원래 원문은 영어로 쓴 영어로 쓴 거. 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그럼 영어 이전에 네. 일본어나 중국어를 뭐 배우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없습니다. 외국어에 대한 없었죠. 없습니다. 이걸 하는 사람들은 역관들이죠. 역관들이 있긴 있었죠. 이거는 뒤에도 문제가 되는데
역관들은 굉장히 무시를 받습니다. 아 그래요? 양반이 아니에요. 그렇죠. 중인이었죠. 야, 중인. 지금은 중인입니다. 동시통역사 그러면 굉장히 고급진 그렇죠. 직업인데. 이때는 중인 나부랭이. 아 진짜? 중인 나부랭이라고 불리고 굉장히 무시받고. 그런데 요 시기가 되면 이 중인들이 확 뜨기 시작을 그렇죠. 하는 거죠. 확 뜨기 시작을. 수요가 하는 많네 이제. 그 미스터 선샤인에서도 중인들이 이완익도 아마 역관으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어. 이제 네. 확 출세하죠. 아, 그러니까 조우진. 조우진. 예. 이게 근대로 오는 과정에서 사실 네. 외국어 활용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도 큰 달라져요. 변화 지점일 것 그럼요. 같아. 요게 딱 그때입니다. 이게 딱 그때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학교를 하나 세웁니다. 동문학이라고 하는 학교를 세워요. 그런데 이거는 중국의 청나라에 있었던 동문관이라고 하는 걸 본받아서 만들어진 건데 요 때부터 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다 원어민입니다. 와. 그렇죠. 그냥 원어민도 아니에요. 네. 굉장히 고학력 엘리트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하고 이때 이게 시작됐었던 이유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개항을 했어요. 해관이 생겼습니다. 세관. 이때는 이제 세관이 다 네. 바닷가 이제 항구에 있기 때문에 해관이라고 불리는데 이 해관 업무를 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예요. 세금 매기고 받고. 네. 이 관세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 사람들 와가지고 어디까지만 갈 수 있고 여행증 내줘야 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영어 일단 외교 영어가 문서 돼 이런 게 필요하니까. 문서가 있어야 되는데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이런 이게 동문학 같은 데서 이제 급하게 막 이렇게 찍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합니다. 아주 잘합니다. 아니 어차피 뭐 이거 외우고 이런 거엔 도 같은 사람들이지 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선생들이 와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왜 조선은 영어를 이렇게 빨리 배우나. 이 몇 년치를 한 달 안에 배웠답니다. 네? 2, 3년치를 한 달 안에 배웠대요. 조선의 손주훈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무조건 암기. 아, 무조건 암기. 그때부터. 그러니까 아니, 맞아. 언어는 기본적으로 맞아요. 암기력이야. 단어 많이 알아야 외워야 되니까. 돼. 네. 이 동문학에서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영어 교육을 받았었던 사람들이 이제 해관에서 급히 파견이 되는데 이걸로 모자라요. 해관 업무만 봐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진짜 정식으로 공사도 보내야 되고 공사를 온 사람들이랑도 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얘기도 해야 되고 대화가 돼야 되고 외교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정식 학교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우리 저희 다 했습니다 이거. 유경공원이라는 학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교수님 다 했다고 하면 우리 다 모르니까 네. 그냥 그렇게 그냥 가시죠. 우린 다 잊어먹잖아. 이거 두세 번을 했어요. 기억하고 있어야죠. 왜 그러세요? 아, 그래 전 처음 들었는데. 육성 영어, 어. 육성 영어 공원. 음. 물론 육성 영어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어뿐만 영재를 기르는 그게 유경이에요. 네. 줄여서. 육성 영재, 영재를 육성하는 네. 곳인데 주요 학업은 영어입니다. 영어. 다 영어예요. 이게 이제 멜렌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네. 이제 주로 이걸 관장을 했었는데 이 사람 자체가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아.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이었고 독일 출신의 외교관 겸 언어학자였고요. 대학에서 법학, 언어학, 동양학을 전공했습니다. 제대로 공부한 그리고 사람이. 엄청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죠. 그리고 만주어 중국어 관련된 책도 내고요. 문법 관련된 책을 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영어 학습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맛을 보다가 1886년에 유경공원이 개교를 했는데 여기에 선생으로 오는 건 헐버트입니다. 헐버트. 이분은 그 명문대 출신이고요. 네. 이 사람이 데리고 온 사람들도 다 명문대 출신 선생님들이었어요. 네. 여기에서부터 영어뿐만 아니라 이제 지리, 정치, 사회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근대 학문이라고 하는 거를 배우는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교과 과목을 다 영어로 배웁니다. 야. 영어로 배워요 이걸. 야, 국제고네. 국제고, 국제고 같은 거예요. 그런 느낌이네. 직강이네 직강. 길모의 해고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 6년이 걸려야 하는 공부를 10개월에 익혔다. 조선 사람들 왜 못 믿는 근데 눈치지? 이게 조선은 가능했을 것 같아. 아, 근데 이거는 들어간 사람들이 좀 특출났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약간 흔한 국뽕 아이템으로 흘러갈 수도 있긴 한데 네. 조선 사람들이 좀 똑똑하긴
이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 방금 사실 교수님이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이건 실제로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 진짜 암기 잘한다의 수준과 조선 고려시대 때 암기 잘한다의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사람들의 암기 능력은 왜냐면 이 사람들은 그 능력만 있으면 돼. 우리는 사실 다양한 재능을 갖고 그렇죠. 살아갑니다. 네.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다 애들 그 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창의력도 중요하고 예체능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피아노도 하나씩은 더 해야 되고 리코더도 물어야 되고 캐스터네치도 쳐야 되고 줄넘기도 해야 되고 태권도도 해야 되고 엄청 다양하잖아요. 이때는 그런 거 없어요. 암기만 잘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암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서당 한국학 중앙여고 서당 다녔잖아요. 논어를 이렇게 하는데 성독을 해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이 성독을 하는데 그걸 아부터부터 뒤에까지 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하니까 합니다. 성독이 소리 내서 예.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하니까 이게 안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걸 아까부터 쭉 해요. 어릴 때 무슨 뭐 예전에 사극 보면은 하늘 천 따지 누를 거물 네, 그런 식으로. 그거 다섯 살 때 떼는 거예요. 쭉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쭉 가는 거죠. 그거를 다섯 거물의 살때 누르왕 떼는 이렇게 해서 겁니다. 하면서 지구집주 그게 이렇게 천자문이에요. 그게 천자문인데 논어라든가 맹자 같은 걸 그대로 원문 그대로 다 외워요. 한자라도 틀리면은 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조선시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머리 좋다고 하면 돼. 남은 새끼들 빠가고 한국 사람들의 머리가 평균적으로 높다. 난 이게 더 달콤한데. 우리 조회수 떨어지는데 국뽕으로 우리가 잘해. 한 번만 빨자 국뽕. 한 번만 빨자. 그러세요. 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통이 남아 있었던 1960년대까지는 살짝 남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교수님이 논문 쓸 때도 네. 이미 컴퓨터로 데이터베이스화가 아마 되셨을 될 텐데 그 이전에 6, 70년대에 조선사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조선왕조실록 통으로 외우세요. 예. 야 외워요. 진짜? 진짜로? 네, 외워요. 진짜로 어떻게 통으로. 외워? 그래서 뭐 이런 거 막 그때 당시에 그 세미나 있었던 기록들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자료가 없어요. 네. 그런데 줄줄줄줄. 네. 자료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틀릴 수가 없어요. 다 외운 거기 때문에 그게 교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레퍼런스가 필요가 없어요. 왜 레퍼런스가 없지라고 물으면 무식한 거예요. 왜? 다 외우니까. 다 외우고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레퍼런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유시민 작가가 썼던 항소 유서도 어마어마한 분량. 쫙 쓰신 거잖아요, 그것도. 네. 그러니까 이때는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다양한 능력보다는 이것이 우선되는 그렇죠. 거죠. 기본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네. 평균치를 유시민 장관 정도로 보면 되겠다. 영어 배운 사람들이 그러면 되지 쌉가능이지. 우리 저 제목을 네. 조선인들은 영어 천재였다. 뭐 그래도 네. 이게 마음대로 근데 뽑으십시오. 맞는 말이에요. 네. 자, 그 정도 국뽕은 빨아도. 예. 뭐 그 정도는.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실제로 응용력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이때 그 학습 교재 같은 것들이 남아 있어요 다. 네. 교재 같은 것들이 남아 있는데 옛날에 그 이제 영어가 들어오기 전에 그 아학편이라고 네. 이거 그 누구죠? 우리가 했던 네. 정약전, 정약용. 정약용. 네. 정약용이 정리한 아동들 한자 한문 책이거든요. 네. 교육책. 네. 근데 이거에 영어판을 내요. 어. 지석영. 거기에 맞죠. 그러니까 지석영이 그걸 만들거든요. 네. 그걸 보면은 그 글자 이게 한문 옆에 한글 써 있고 네. 그 옆에 영어가 써 있어요. 그다음에 영어 발음이 써 있고. 근데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learn L-E learn L-E-A-R-N learn 배우다.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을러언이라고 돼 있어요. 런. 네. 어. 그다음에 아. rice R-I-C이면 으라이스. 으라이스. 라이스. 그러니까 불란서 이런 것처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가장 가까운. 그렇지. 그러니까 음차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L이랑 R을 구분하면서 네. 하는 거죠. L이 붙으면 의원. R이 붙으면 으라이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최대한 구현을 좀 잘해놓은 최대한 구현해놓은 거죠. 거. 네, 이 마치
그 이명박 정권 때 어린지. 네, 네, 이경수 교육부 총장님. 장관 후보자였나요? 예. 학교 총장님이셨죠? 아, 그 전 총장님. 네네. 네. 어린지 이런 것처럼 네. 요렇게 써놨었던 것도 I로 시작하는 단어는 네. 을 소리를 앞에 두어 소리를 내고 L로 시작하는 단어는 R로 시작하는 단어는 의 소리를 앞으로 두도록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다 발음을 할 때 이제 R을 구분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게 그렇네. 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노력들이 있었던 건 제일 중요했었던 게 그 소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1910년 이후의 영어 교육과 굉장히 다른 부분인데요. 이때는 영어라고 하는 걸 배워야 하는 목적이 조금 지금이랑 달라요. 지금 영어 왜 배웁니까? 솔직히 학교 가려고. 수능 보려고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입사하려고. 토익하고 그걸로 입사하려고 하는 점수 거죠. 점수 내려고 네. 이때는 아니에요. 정말 소통을 위한 겁니다. 외국과에 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회화 중심 그리고 응용 중심 그다음에 영어를 먼저 배우면 네. 이 영어를 가지고 다른 학문들도 영어로 그치. 하는 학습들 이런 학습들을 쭉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유경공원에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만 유경공원은 저희가 다 이것도 했는데 이게 여기에 들어왔었던 양반 자제들 네. 같은 경우엔 이게 그 동서반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양반 자제들이 오는 곳과 이제 관료들이 있는 곳이 따로 있는데 특히나 양반 자제들끼리 모여 있는 곳들 고위 양반 자제들이 모여 있는 곳들은 지들끼리 명함 주고 받는 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게 MBA. 네. 의욕이 별로 없네. 네. CEO 과정 뭐 이런 거. 네, 최고의 과정이 최고의 과정. 아.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돼요. 네. 그러면 이게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운영이 이제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유경공원 같은 시스템 말고 네. 정식으로 된 좀 그 학교를 만들자 그래서 관립어학교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관립어학교로 만들어지게 되고 1895년이 되면 막 난립되어 있었던 관립학교들이 관립외국어 학교로 일괄로 흡수가 되게 됩니다. 요 무렵에 유경공원 이외에도 선교사들이 세우는 학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제 선교사 편에서 이제 잠깐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네. 아펜젤러가 이제 배제학당을 배제학당. 만들죠. 네. 이 아펜젤러도 사범학교 출신이고요. 미국에서 사범학교 나온 사람이고 공립학교에서 5년 동안 교사로 일한 경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배제학당 만들어지고 또 곧바로 이화학당이 만들어지고 이화학당도 이제 마찬가지로 언더우드도 굉장히 고학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쭉 들어와가지고 학교들을 세우고 영어 교육을 시작을 해요. 이거 당연히 영어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선생님이 영어를 쓰니까 네. 여기 온 사람들이 영어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중요한 건 이 사립학교들이 가지는 그 의미가 관립은 아무래도 양반들 중심.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들어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교육받는 것들도 처음부터 통역 없이 했대요. 통역 없이요? 그럼 손발로 그냥 그 눈치껏 그냥 했네. 오면- 눈치껏은. 영어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원래 애들 네. 미국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던져지면 그냥 알아서 맞아. 배워서 기틀린다고 눈치껏, 네. 하잖아요. 눈치껏 그냥 그렇죠. 유추해가지고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배웠구나. 근데 이때 그렇게 했대요. 야. 오히려 그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게 결론이 결국 조기교육으로 가는데요. 여기에 들어갔었던 학생들의 나이는 어리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어린 나이는 아니에요. 10대 중후반 그러면 정도입니다. 이화학당 같은 경우 여학생들도 10대 중후반에서 20대들도 있고요. 네. 네. 아예 어린 나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조기교육 의미 없다라는 거 여기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이때 배워도 네. 지금보다 영어 잘했답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좀 잘못 악용될 수 있거든요. 중학교 때라도 왜 유학 가라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20대라도 유학 가라. 학교 교육 시스템을 바꾸자가 돼야지. 예. 학교 교육 시스템을 바꾸자. 근데 그렇게 교재도 제대로 된 거 없이 그냥 그렇게 부딪혀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잘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잘했다. 이게 하나같이 써 있어요. 여기 와서 선교사들이나 교육을 맡았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씁니다. 조선인들은 영어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여기에 왜 그렇게 영어 학습이 빨랐느냐를 놓고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요. 암기 일단 그게 일단 1번이었었던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지금 우리는
하나의 언어만 씁니다. 네. 우리는 한국어만 써요. 네. 그러면 이게 이런 말 하면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한국어에 네. 외래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거를 경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순 한글어 쓰기 막 이런 거 굉장히 순 우리말. 좋아하고 네. 순 우리말 쓰기. 네. 근데 그게 과연 하나의 언어와 문화가 발전하는데 긍정적이기만 할 것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뒤섞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그리고 언어는 늘 변화하는 그렇죠. 건데.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서 변화하고 그 변화된 게 쇠퇴가 아니라 발전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다양한 외래어들을 우리가 어떻게 흡수해서 사용하느냐가 어학 능력이나 이 문화적 수준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더 넓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중국어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말은 못하지만 네. 한문은 쓸 줄 압니다. 네. 근데 한문은 영어랑 순서가 같아요. 그렇죠. 그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일단 익숙한 거예요. 이 순서에 네.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받아들였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중국인들도 영어를 배울 때 문법적으로는 크게 어려움을 못 느낀다고 하는 게 그렇죠. 어순이 같아가지고. 그렇죠. 어순이 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네. 신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좀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데 발음이 좋아요. 발음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 뭐 일본 것들이랑은 비교도 안 되지. 아직까지도 영어 발음 그지같이. 그 하는데. 욕은 뒤에 나오니까 잠깐만 참으셔주시고. 그렇죠. 지금도 많이 참았는데. 예. 아직 그거는 시작 안 했으니까. 드래곤 볼을 보물원. 예. 그런 거 이제 뒤에 가서 나옵니다. 아직도 그러고 있는데 뭐. 그래서 대한제국 시기에금 영어 교육을 어느 정도로 빡세게 시켰느냐를 보면 그 관립 한성 영어학교 기준으로 교과 과정을 보면요. 독해 주당 7, 8시간. 주당. 독해만. 독해만. 받아쓰기 주당 6시간. 호. 네. 그다음 회화는 주당 1시간에서 2시간. 이 정도로 이렇게 나누죠. 그러니까 이 교육 과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간들만 보더라도 네. 어마어마한 시간의 영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어학교 한번 나와가지고 졸업을 하면 이제 영어 정도는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나올 수 있는. 근데 이렇게 영어를 마스터하고 나오면은 먹고 살기는 괜찮았나? 그게 되게 중요하죠. 어. 이게 점점 해관은 늘어납니다. 해관 네. 업무도 늘어나고요. 영어를 통해서 네. 무엇인가 그 성공할 수 있다는 사례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례가 나옵니다. 영어 하나 잘해가지고 당상강까지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오. 미국 갔다 와가지고 원래 그 이하영이라고 네. 이 사람이 이 영어 알렌한테 영어를 배워가지고 이쪽 관료가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알렌을 만나기 이전의 행적은 알 수 없어요. 소문이 무성해요. 떡 장사를 했다. 진짜로 떡 장사를 먹는 했다. 떡? 뭔 떡이 그럼? 아니 그러니까. 먹는 떡이 뭔 떡이요? 떡 장사를 했다더라. 아니면 뭐 너무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그 저 절에 들어가 있었다더라라고 하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영어 하나 딱 잘해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서기관 하거든요. 이게 조우진. 네. 미스터 그리- 선생님 조우진. 그렇죠. 예. 조우진보다 훨씬 높이 올라오죠. 높은 거죠, 왜냐면 예. 조우진은 거기서 아마 한 6, 7급 정도 근데 인 걸로 나올 끝낼 텐데. 때쯤엔 좀 높이 올라가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당상관까지 올라갑니다. 장관까지 해요. 외부 대신까지 합니다. 이런 성공 사례가 딱 하나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이 이제 성공 미친 듯이 사례를 하지. 하는 거죠. 근데 손흥민 나온 거지 이제. 그렇죠. 근데 이 성공 사례를 쭉 보면은 실용 영어, 그다음에 진짜 이 회화 중심 하는 거. 뭐 이런 거예요. 이때 시험 치는 거 보면 임금이 오기도 해요. 관립학교니까. 임금이 와가지고 받아쓰기 시험 치고 옛날에 과거 시험 치는 것처럼 고종이 이렇게 와가지고 네. 영어 선생님이 앞에서 그 불러주는 거예요. My name is 뭐 이렇게 하면은 네. 뭐 그거 해가지고 받아쓰기 My 합니다. name. My name is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런 시험으로 해가지고 받아쓰기 교육 이런 거 빡세게 시키고 뭐 임금 앞에서 받아쓰기 실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는 거지. 빡세게 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영어 인재들이 늘어나고 영어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사립 학교들뿐만 아니라 사립 학원도 등장합니다. 영어 학원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영어 학원이 지금 같은 시스템은 아니고 제가 조금 오늘 국뽕 해달라 그래가지고 네, 약간 그런 어떤 그런 특강
특강류의 아. 그런 어떤 그 동네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미스터 선샤인에서 보면은 네. 그 여자 아이들 데리고 막 데리고 하는 거 가르치는 있죠. 장면이 네. 나오거든요. 네. 약간 그런 식으로. 러브가 맞아. 무슨 뜻이요?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네. 맞아. 네. 김태리가 맞아 영어 배운다고. 그래서 저기 그 여자아이 보미가 네. 맞아요. 보미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네. 영어 애플 같이 뭐 배우러 이런. 가실래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거 그런 게 막 만들어져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특한 현상인 거죠. 물론 관립학교가 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뿐만 아니라 이런 사설 강습소나 특강류의 영어 교육도 난립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청나라 말이나 일본 말은 그렇게까지 유행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도 영어는 유행을 한 거 보면 뭐 어떤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 일단 영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때도 공용어 역할은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이 일단 쓰기 일종의 때문에 세계어 개념이네요. 그렇죠. 세계어의 느낌이죠. 그렇죠. 영어로만 할 수 있으면 뭐 프랑스나 뭐 다른 나라 사람들도 어느 네, 정도는 이제 쓸 수 있으니까 이거 하나 배워 놓으면 그냥 다른 말은 안 배워도 통역 없이 대화는 되는 이런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아시아 중심 세계관에서는 이미 많이 더 발전돼서 열려 있었네. 이미.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이 조선 말, 이 대한제국 시기의 사람들이 더 국제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섬나라에서 네. 우리끼리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아니,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코미디나 예능도 한 10년, 20년 전이 더 지금보다 열려 있고 더 다채로웠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것들도 더 많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시간이 지난다고 무조건 다 발전하는 것도 아니니까 더 그때는 국제적 감각을 갖고 있을 수 있죠. 일단 영어만 할 줄 알면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4-5배의 임금을 받으니까. 급료가 높고. 일단 영어 할 수 있으면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분위기는 이제 형성이 됐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욕하시면 되는데요. 네. 일본과 이제 강제 병합이 된 이후로 네. 교육이 변합니다. 일단 원어민 선생님들은 다 빠빠이를 네. 합니다. 내보냅니까? 1인 교사들이 영어를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였군요. 그 발음 안 좋은 애들. 일단 외국어 학교 자체가 없어져요. 네. 외국어 그리고 영어 교육 시수 자체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왜냐면 적국의 언어잖아. 이때는 적국가 적국이 아니었고. 이때 아니지. 아니지만 일단 일본어를 먼저 가르쳐요. 그렇죠. 일본이 먼저니까. 일본어가 일단 국어가 된 거고 네. 그런데 또 국어를 할 줄 모르니 국어 교육을 빡세게 시켜요. 그때 당시 일본이 생각하는 국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일본어 교육이 엄청나게 빡세게 들어옵니다. 그다음 영어 시수를 그럼 줄일 수밖에 없겠죠. 네. 영어 시수도 줄이고 고등보통학교에서도 1, 2학년 때는 영어 수업이 없어요. 3, 4학년 가봐야 주당 2시간. 그럼 에이. 보통학교에는 아예 없는 거예요. 주당 2시간이면 어떻게? 네. 주당 2시간이면 어떤 항목도 안 됩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영어를 교육할 수 있는 시간 자체는 줄어드는데 2차 교육령이 되고 이제 대학이라는 게 생깁니다. 경성지국대학이 생겼어요. 네. 네. 그런데 대학 입시에는 또 영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영어는 사교육으로 배워야겠네. 사교육으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이제 영어는 입시입니다. 그렇죠. 이때 시작됐구나. 이 입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입시를 위한 수업이 되는데 영어 교육을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버립니다. 천재 영어. 그때부터 시작이었구나. 우리나라 영어의 병폐가. 성문, 천재 영어, 성문 영어. 실제로 성문 이때 영어. 시작. 실제 이때부터 우리 지금 모르겠어요.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영어 교육의 기본 베이스는 이 시절에 배우던 문법 교육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명사 배우고 형용사 배우고 1인칭, 2인칭, 그거 3인칭. 배우고 막 그러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수 보짐을 배우고 그거 왜? 고유명사, 맞아. 추상명사, 그 근데 뭐냐. 잘 헤어지긴 해. 저렇게 하면. 네, 집합명사. 그때 이때 명사, 당시에 추상명사. 이때 당시에 진짜 공부 잘하던 사람들이 낙서해놨었던 거 이렇게 보면은 되게 재밌는 이야기 많이 써 있거든요. 그 중에 그게 뭐냐면 3인칭 해놓고 물음표 이렇게 돼 있어요. 3명의 사람이 말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지금도 3인칭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3인칭. 1인칭, 2인칭, 3인칭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사실
모르고 우리는 1인칭은 이거, 그 3인칭은 이거. 분류만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나너 아닌 거 이게 우리하고 이제 그와 그녀거든요. 네. 그와 그녀가 3인칭인데 그와 그녀라는 게 이게 우리나라랑 미국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3인칭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신기했다. 신기한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뭔지 말이야? 모르죠. 예. 이거 문법화 시키려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된 나타난 거지. 말이어서 나타난 거지. 사실 교육을 위해 이제 갖다 갖다가 만든 거지. 만든 거지. 언어들이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때에 그 지금도 그 네이버 라이브러리 들어가면은 이때 신문들에 있는 광고를 볼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영어 이 책 한 권이면 영어 마스터. 똑같은. 근데 그게 다 영어 문법책이에요. 문법만이죠. 성문 영어 같은 그런 문법책. 왜냐면 입시를 위해서 배우는 영어니까 빠르고. 책 한 권으로 끝낼 수 간략하게. 있지. 예. 네, 송성문 씨가 쓴. 이게 그러니까 이미지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영어를 바라보는 영어 잘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 거기에 일본어보다 일본 사람들도 영어 잘하는 사람은 우러러 본다라고 하는 약간의 그런 선망 같은 거. 그런 거기에다가 하나 더는 영어를 잘해야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이유. 이런 것들 때문에 영어에 대한 관심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들도 어마어마하게 사립학원들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해요. 근데 이때 당시에 그 영어 교육했었던 사람들이 영어 교육을 받았었던 그 어떻게 보면 진짜 천재들이죠. 1~2%의 천재들. 이 사람들이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습니다. 왜죠? 이제 미군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진짜 영어가 들어온 거지. 진짜 예. 살아있는 영어는 안 원어민, 되는 네. 스피치가 안 되니까 대화가. 스피치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뉴욕 갱스터 들어온 거 쉽게 말하면. 아니, 갱스터보다도 더욱더 알아들을 수 없는. 아니면 미군들이 사실 그렇죠. 미군들이 들어온 거잖아. 원래 군인이 되기 전에 직업 같은 것들을 보면 사실 그렇게 상류층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슬랭도 많고 사투리도 있고 영어도 또 현실 사투리가 언어들이니까. 있으니까.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건 발음입니다. 그렇죠. 물론 라이스를 배우던 한국 사람들이 What is that?을 어떻게 발음했냐? 호또 is 자또. 일본식으로. 그러니까 부르는. 이렇게 배웠죠. 이렇게 배운 거예요. 호또 is 자또.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TH는 자로 발음하거든요. 그러니까 that을 자또. 짜또. what을 호또. 왔다. 호또. 그 인스타 짤에 돌아다닌 게 말마자, 말브라자 이렇게 얘기한 거. 브라더. 그게 그렇게 되는 거구나. 브라자. 왜냐면 TH가 자예요. 네, 얘기하지 않았나요? 우리 그 화학과 선생 중에 30년대 일본에서 공부하는 화학과 선생 아루까리예요. 아루까리가 뭔지 알칼리. 아루까리예요. 진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아루까리 선생한테 배웠다 그래요, 우리. 그 사람은 일본 화학을 배운 거예요. 일본 화학을 영어식으로 화학을 영어식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루까리가 뭐지? 그러면 알칼린 마가가. 근데 이게 사실 해방 이후에도 네. 이때 일본의 영어 교육이 굉장히 악영향을 많이 미쳐요. 사실 지금도 한국어를 그대로 맥도날드라고 하잖아요. 마크도나르도. 근데 이렇게 우리는 일본을 조롱하지만 맥도날드도 미국 사람들 못 알아듣어요. 그렇죠. 맥도날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알아듣는 거 맞는 거야 이 말은? 영문가. 맥도날드 맞는 거야? 그렇게 해도 알아듣긴 그래요. 네, 맥도날드라거나 우리가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식으로 발음하는 그 형식의 어떤 단어들 이렇게 딱딱딱 잘라서 쓰는 것들 한다고 해도 묘사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발음하는 것 자체를 일제 시대 때 부터 그렇게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고착화된 거죠. 자, 산삼순백에서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 야심차게 만든 산삼시대 광고입니다. 산삼이 좋은 줄 알지만 금전적 부담으로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산삼시대는 값싼 한약재는 물론이고 잔탄검, 덱스트린 등 어떤 인공감미료도 넣지 않았습니다. 7년근 산양산삼 70%에 목에 좋은 도라지를 배합하여 먹기 편하게 스틱에 담았습니다. 첨가물 제로 100% 국산 천연 원료입니다. 까다로운 스마트 해썹 인증도 받았고 그 어렵다는 미국 FDA 등급도 통과했습니다. 홍삼값 산삼을 놀라운 가성비와 만족을 안겨드릴 산삼시대 꼭 한번 만나보세요. 산삼순백의 유명세를 이용한 유사 상품이 돌고 있으니 검색하실 때 꼭 산삼순백 브랜드 확인하시고 구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문의는 1666-1080입니다.
네, 산삼 시대입니다. 자, 이 스틱에 담겨져 있고 맛도 산삼 100%가 아니라 30%는 홍삼과 매가 도라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콤달콤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서 자, 거부감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감기에 걸리고 꽤 오랫동안 목이 안 나와서 아마 네. 아실 거예요. 잔기침이 계속 나고 목이 좀 컨디션이 안 돌아와서 방송에서도 기침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고생을 했는데 네. 병원 안 가고 깨끗하게 좀 나았거든요. 음. 그게 아마 여기저기서 좀 훔쳐먹기도 하고 사먹기도 한 산삼시대 덕분이 아닌가. 이 자리를 빌려서 산삼시대에게 좀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거 당연히 사장님한테 감사해야 되는 그쵸. 거 아니에요? 여기 거를 훔쳐먹었어.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사먹기도 우리 거보다 했어요. 다른 회사 거 더 많이 훔쳐먹었어. 아, 이런, 이제 이런. 상암에 있는 아하. 그 모티비. 자, 쟤 때문에 우리 거는 숨겨놨거든요. 우리 이 실장이 꽁꽁 싸면 없어, 숨겨두고 안 보여. 철저하게 딱 수급제로 갑니다. 예. 네. 자, 그만큼 소중하니까요. 네. 자, 산삼시대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구매 가능하시고요. 매일매일 한 포씩 휴대하시기도 편하니까요. 산삼시대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삼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콜라는요? 콜라란 말 자체가 없어. 콕이라고 콕이라 그러지. 콕이라고 콕. 그러지. 그렇죠. 그것도 어. 우리나라만 있는 거죠. 어. 근데 이제 코카콜라 코카콜라 때문에 콜라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데 콜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콜라라 코카콜라라고 안 부르고 그냥 콕 이렇게 부르지. 그죠? 어. 콜라라고 하면 못 알아듣는다. 어. 뭐 이제 뭐 그런 거는 이제 문화적인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제 문법 중심의 그렇죠. 어떤 교육 그리고 그 문법 중심에다가 더해져 가지고 알 수 없는 바로 발음 체계 자신들에게 익숙한 발음으로 하려고 하는 거. 근데 사실 이거는 일본만 그러냐? 그다음에 또 한국만 그러냐? 아니에요. 또 중국도 좀 그래요. 다 중국화 시키잖아요. 발음을. 근데 이거는 사실 보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요즘에 와서는 그렇게 딱딱하게 이렇게 한국식으로 영어 발음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최대한 미국인처럼 해야지, 영국인처럼 해야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미국에서는 그럼 다 미국 사람처럼 발음하는 걸 선호하거나 그게 옳다고 보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아니라고 하시던데요, 네. 오히려. 네. 예를 들면 반기문 맞아요. 그 영어 발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국에서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까지 했는데도 발음이 왜 저래 그러지? 외국에서는 그 나라의 문화가 녹여든 영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다 보면은 인도 사람이 하는 영어의 어떤 그 특유의 어떤 그렇죠. 약간 문화. 느낌이 있죠. 근데 물론 이것도 사실 미국 시트콤이나 이런 데서 조롱에 그렇죠. 쓰이기도 합니다만 최근에 그런 조롱은 다 인종차별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어떤 그런 한국 특유의 색이 묻어난 어떤 발음들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거 한국의 문화가 깃들어져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일제 시대 때 들어와 가지고 변화되는 어떤 그런 문법 교육 중심의 영어 과정 그리고 입시만을 위해서 달려야 했었던 영어 교육의 과정 그다음에 당체 알아들을 수 없는 어느 정도 소통조차 불가능한 너무나도 일본화되어 있는 미국식 발음에 대한 문제들을 조금 제기하는 네. 겁니다. 꼭 다 미국인처럼 발음해야 된다거나 미국 사람처럼 무엇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 네. 네. 아니 왜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말을 쓰는 것도 발음이 조금 이상해도 우리는 그럼요. 감안하고 듣고 그러니까 맞아요. 또 알아듣고 그냥 알아듣게 얘기하면 오 한국말 잘한다라고 하지 그걸 갖고 이상하다 너 왜 한국말 이렇게 해? 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마 마찬가지일 거야. 맞아요. 그 타블로 씨가 했던 얘기가 굉장히 와닿은 게 자기는 원어민처럼 영어를 쓸 수 있지만 배려해서 영어를 천천히 또박또박 얘기했더니 저 영어 잘 못한다고 얘기하더래. 그렇지. 아. 자기는 배려 차원에서 천천히 또박또박 영어를 했더니 오히려 못 알아듣게 얘기해야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타블론 사람들은. 영어를 거기서 제대로 배운 사람. 그렇습니다. 영어를 바라보는 게 왜곡되기 시작하는 것도 이때부터 조금씩 왜곡이 됐었던 것이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해방이 된 다음에 그럼 영어 교육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저희 때까지도 영어 교육의 기본은 성문 영어, 그렇죠. 문법 교육 중심의 성문 영어. 그 책은 정말 네. 수십 년을 그냥 네. 영어 그리고 음모론인가 성성문이 돈 벌라 그랬나. 근데 그 책 때문에 사실 영어의 흥미가 완전 완전 떨어지지 떨어졌어요. 않았어요? 저도 맞아요. 아주 기겁을 했어. 네. 이게 뭐 아니 왜 그 재미없는 책이 그러니까 근데 또 상징처럼 됐을까?
얼마 전에 아니 보면 수학의 정석은 그래도 최대한 쉽게 가르쳐 주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느껴지는 약간 교과서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과정을 웬만하면 그렇죠. 잘 풀어내고. 자, 여러분 근데- 이거는 조금 그게 뭐냐면 교과서를 만든다고 하는 건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교과서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라면 끓이는 법, 그 조리법 그거 하는데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며. 네. 그럼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죠. 모든 교과목의 그 교과서가 무엇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하죠. 예를 들면 역사 교과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역사 교과서에 있는 사실관계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모두가 역사를 배워요. 근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가는 순간 역사 교과서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더 넓은 역사적 어떤 그런 시선, 다양한 생각거리들 이런 교과서냐? 아니에요. 사실관계가 더 추가된 겁니다. 저희는 저 연도만 외웠죠. 네. 그러면 중학교 교과서에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네. 고등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어떤 역사적 상식들이나 아니면 역사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걸로 고등학교 교과서가 짜여져 있느냐? 아닙니다. 중학교 교과서보다 좀 더 디테일한 사실관계들. 맞아요. 디테일하게 더 외워야지. 네. 근데 왜 그러냐? 시험 때문이에요. 그렇지. 일단 이번에도 똑같잖아요. 시험 그 출제위원장, 수능 출제위원장이 나가서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결국 계속 그 얘기해야 되거든요.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해도 만점 받을 수 있도록 이 짜여져 있어야죠. 그러면 교과서는 시험을 준비하는 거 말고는 목적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다양한 걸 실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근데 영어도 결국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어떤 문법 중심의 이런 것도 문제점이겠지만 해방 이후에도 입시라고 하는 이 과정이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는 순간 교육 과정이 급격하게 변화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 이제 선생님은 토플을 치셨다 그랬잖아요. 토플을 친다? 지금은 좀 바뀌었죠. 지금은 다 자동화가 조금 돼 있습니다만 그렇죠. 예전에는 IVT죠. 다 그냥 대면으로 그렇지. 인터뷰를 해야 돼요. 스피킹을 하려면. 그런데 과연 우리가 스피킹이나 이런 걸 하거나 논술을 만약에 친다라고 하면 이 많은 학생들을 입시 시험에 스피킹과 논술 시험을 영어 논술 시험을 과연 우리가 다 공정하게 성적을 매길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고요. 그렇다면 이걸 어떤 식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아니, 지난주에는 과거 시험 다 등수 매길 수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때는 최종적으로 올라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몇십 명. 33명만 하면 돼요. 너무 시간적 매길 수는 있는데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 그럼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교육에 돈을 쓰려고 마음만 먹으면 엄청난 예산이 투여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대한민국 사회가 바꿔야 되고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합의한다면 돈이 많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겁을 너무 많이 먹어요. 왜? 지금 고3들, 지금 고2, 고1 10년 넘게 지금의 수능 체제에 맞게 공부했었던 친구들은 그럼 어떡하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교육부 장관도 그 어떤 대통령도 교육개혁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죠.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이 영어만 놓고 보더라도 일제 1910년부터 지금까지 유지돼 왔었던 입시 중심의 문법 그리고 1등급과 2등급을 매기기 위해서 그 차별화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 킬러 문항들 이런 것 이때부터 있거든요. 일제시대 때 경성제국대학 시험 문제 보고 있으면 셰익스피어가 네. 나와요. 근데 그 셰익스피어 관련된 것들을 해석해라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셰익스피어 문학을 그 일본어로 돼 있잖아요. 일본어로 시험 문제가 돼 있고 답안도 일본어로 써야 되는데 시험 지문은 영어예요. 이중으로 딱 해야 돼.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변별력 때문이거든요. 변별력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이러한 전통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교육 과정은. 과연 이게 올바른 영어 교육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영어를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살펴보는 이 역사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알겠습니다. 영어 교육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서 이제 교육 자체의 개념이 우리나라는 너무 이제 대학 진학
그리고 취업 네. 뭐 이런데 너무 이렇게 딱 매몰돼 포커싱이 돼 있다 보니까 거기 좀 매몰돼 있어서 영어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전체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재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영어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